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정확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병원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진단이 틀리고 치료가 잘못되면 절대 낫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서울연합의원 부부한의원 원장 임준하입니다.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에 제한이 좀 생기면 오십견이 걸렸다고 환자분들이 먼저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근데 오십견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냐면은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그거를 관절낭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절낭에 유착이 돼서 서서히 엉겨 붙어서 관절이 굳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어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고 특히 통증을 밤에 많이 호소합니다. 환자분들은 50견이니까 50살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30세부터 70세 사이 어느 때에나 다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증인데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 아프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늦게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움직일 때만 아픕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또 만성적이에요. 관절이 유착은 한 번에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최소한 3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유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서히 통증을 호소하시고 운동이 반드시 제한이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아프기만 하다? 그런 분들은 절대 오십견이 아닙니다. 아프면서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오십견의 가장 큰 증상이고, 통증 부위를 또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환자분들께서 어깨가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다가 이런 팔꿈치 근처 이런 데까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부분 이제 어깨의 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은 대부분 원인 불명이 대부분이세요. 오십견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특발성 오십견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기도 잘못한 게 없는데 생기는 게 특발성 오십견이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2차성 오십견이라고 해요. 2차성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원인 때문에 오십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차성 오십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오십견이 아주 잘 생기고요. 반대로 당뇨가 본인이 있는지 몰랐다가 제가 오십견을 치료하다 보니까 당뇨를 제가 체크를 해서 그제서야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뇨 환자들은 유달리 오십견이 잘 발생하는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어깨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손목에 골절이 돼서 부목이나 반깃을 오랫동안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손목을 치료하려고 어깨를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그렇게 3주 4주 고정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굳어져 버려요. 손목 고정 때문에 어깨가 굳어버리는 그런 걸 2차성 오십견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어깨에 극도로 심한 통증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석회성 건염 이런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이 생기면 어깨가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줘야 굳어지지 않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어깨를 계속 가만히 이렇게 움츠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깨 관절이 점점 굳어서 관절낭이 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오십견과 당뇨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굳어지는 오십견이 있습니다. 어깨는 크게 관절 질환, 그 다음에 힘줄 질환, 신경 질환, 근육 질환이 있어요. 관절 질환이 대표적으로 오십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줄 질환, 대표적으로 회전근개라는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에 손상이 되는 병이에요. 그리고 석회화 건염이라고 해서 힘줄에 석회가 끼는 병이 있어요. 힘줄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석회화 건염, 그다음 회전근개 질환,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신경 질환은 목 디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가 발생하면 어깨까지 아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근육 질환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에 있는 근육이 뭉친 질환이에요. 대표적으로 힘줄 질환은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그 질환의 특징은 뭐냐면 오십견과 똑같이 팔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절대 아프질 않아요. 근데 팔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쓸 때만 아픈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십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회전근개 질환은 수동 운동이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만 누가 남이 내 팔을 들어 올려주면 그냥 올라가고 잘 움직여져요. 오십견은 말 그대로 관절이 굳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어렵고 남이 도와줘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남이 내 팔을 들어주면 쉽게 올라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경추 디스크는 일단 통증의 부위가 다릅니다. 오십견은 말 그대로 어깨와 어깨 아래에 있는 여기까지 아픈 게 특징이지만, 경추 디스크는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목, 그 다음에 등, 그런 데가 주로 아프고 그다음 팔까지 저린 게 특징이에요.
통증 부위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50견하고 구분하기가 쉽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근육통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깨에 있는 근육이 뭉친 건데 운동 범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회전근개나 50견은 움직이는 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근막 통증 증후군은 움직이는 게 자유로워요. 아무리 아파도 움직이는 건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은 눌러서 아픈 근육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를 눌렀더니 아프다, 여기를 눌렀더니 아프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50견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증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감별 진단은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그거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할 필요는 없어요. 50견은 전 인구의 2%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발성 50견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그거는 그냥 랜덤이에요. 내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생길 걸 미리 염려해서 그거를 대비할 필요는 없고요. 2차성 50견이라고 그래서 손목이 골절돼서 고정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50견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손목 골절 환자가 오면 손목은 아주 급성기에는 전체를 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손목 고정은 풀지 않되 어깨는 자꾸 움직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50견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이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눠져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굳어진 관절을 팽창시켜서 엉겨붙은 관절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음파 유도화 관절각 내 수압 팽창술이라는 주사 방법이 있는데요. 초음파를 어깨에다가 대면 어깨 관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깨 관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대지 않으면 그 관절각 내로 주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관절각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초음파 유도,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유도한단 말입니다. 유도를 해서 관절각 내에다가 주사를 하는데 수압, 물의 압력이죠. 여기다가 생리식염수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넣습니다. 최소한 20cc에서 많게는 50cc를 넣어서 관절각을 부풀리게 만듭니다. 유착된 관절이 좀 늘어나겠죠. 그 상태에서 제가 어깨 관절을 늘려버립니다. 수압으로 팽창시킨 다음에 그 직후에 제가 어깨를 늘려버리면 굳었던 관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고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치료는 충격파와 레이저 치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출력 레이저,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 굳어졌던 관절이 이완이 되고요. 물리치료, 그 다음에 한방 침치료, 부항치료, 그 다음에 추나요법을 함으로써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고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로 들어가서 유착된 관절을 다 박리를 하고 찢어서 없애게 되는데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다 낫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